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이젠 고민 없이 도톰한 외투를 꺼내 입게 되는데요. 오늘 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많이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하니까 도톰한 외투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 포항에서는 19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포항시 의회에서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근 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단순한 증설로 보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포항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 D등급 판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의회에서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증설 규모가 웬만한 신규 매립장보다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증설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허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이처 ENT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나 다른 시규보다도 사실은 용량 규모가 더 큰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이후 업체의 증설 규모가 계속 늘어나 현재 127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다며 매립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12년도에 그 태풍 때문에 또 이게 산업이 붕괴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붕괴가 될지 사실 몰라요. 그 이런 게 하중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붕괴될 우려도 있다. 특히 6매립장 안전 D등급 판정에 대해 대규모 증설로 수조 원대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양생이 됐다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6매립장과 나머지 구역의 안전성을 재검증해 증설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D등급을 받은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7, 8, 9 매립장이 정말 그 제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된다는데 그 부분 또 지금 토목 기술적으로 얼마나 그게 그 문제가 있는지. 시의회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포항시가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동 매립장부터 시작해가 1, 2 매립장, 은폐수 병합 처리장, 지금 거래됐다 하지만 영산만, SRF, 포스코, 포항공항 이런 등등에 의해서 모든 환경에 많은 피해를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포항시와 의회가 일단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조만간 이들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 업체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면 일대 재해 예방 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터널 발파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했고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군 강구면 오포일입니다. 강구시장과 상가,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저지되어서 침수 피해가 이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2번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은 국비 등 126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배수로 터널 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길이 736m의 배수 터널을 뚫었고 오포1이 화전천 수량의 65%를 강구항이 아닌 삼사리 바닷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도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배수로 터널 내부와 입출구 유입수로 공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65%의 물이 터널로 배수가 되고 11%의 물이 기존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하전 우수 저지를 설치를 하면은 침수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덕군청과 의회에서 잇따라 항의 집회를 갖고 터널 발파 공사 과정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빚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이발주처나 시공사가 어떤 책임 소재가 있다 보고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강구면 소하천 수리 분석과 침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인데 오포1이 침수 피해 대책위원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3년째 반복되는 강구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에 전국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60조 원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75조 원이 지역에 풀리기 때문인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형 뉴딜 계획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대구시는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과 혁신 물산업 육성, 녹색 도시 공간 등 3대 목표와 10대 세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추가한 3+1 계획을 발표하고 10대 역점 과제에 12조 3,9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전체 160조 원 가운데 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47%인 75조 원인데 50%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지역형 뉴딜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초강력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형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 자율에 맡겨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간다면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공모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 제발 그래 하지 말고 더 떼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열리는 지역균형 뉴딜 포럼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 뉴딜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국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병국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올려받은 시내버스가 그제부터 운행 횟수를 하루 1,040회에서 890회로 15% 줄여 논란입니다.
경주 시내버스는 비수익 노선 손실과 환승 요금 보전 등의 명목으로 올해 9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추경을 통해 65억 원을 추가로 받는 등 보조금은 모두 161억 원입니다. 간포 등 외곽지는 운행 횟수가 더 줄어 교통 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추가 지원금을 받은 시내버스가 승객 감소를 이유로 노선을 줄인 데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재 관련 기관들의 온라인 대중소통 방식이 발굴과 전시, 설명회부터 강의와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전문 지식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재미까지 갖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 쪽샘과 탑동 적성목각분에서 나온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유튜브를 통한 해설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토기 파편들을 영상으로 복원하고 말을 타거나 사냥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새겨진 그림을 동영상으로 재현했습니다. 인물들의 복식을 뚜렷하게 표현했으며 사슴, 멧돼지 등 동물들의 상세한 묘사와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했던 문화재 대담 행사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성에서 발굴된 최고의 유물을 맞추는 퀴즈까지 도입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금부터 5초의 시간 동안 댓글로 달아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도 올해 개설한 신라 강좌를 연말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에도 온라인 소통이 자리 잡으면서 프로그램 구성과 영상에도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상 준비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영상 준비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전국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재 온라인 소통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회사에서 모두 4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42명 가운데 본사 직원은 1명뿐이고 4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발전사별 사고 현황은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255명의 인명사고가 났고 한수원도 157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성비위 행위가 이뤄졌고 이 중 해임과 정직 등 징계받은 직원은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2건에 그쳤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0건, 2018년 31건, 2019년 35건 등 매년 늘어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 소음 및 진동 민원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가 시작 10여 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와 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사격훈련 전면 중지와 사격장 완전 폐쇄 이외에 다른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해버렸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 사격장은 1965년부터 해병대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미군 아파치 헬기가 주민 동의 없이 밤낮으로 사격 훈련을 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공원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땅 주인은 재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됐다는 원성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산리의 농경지입니다. 1972년 가야산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이곳은 선대부터 오랜 세월 농지로 사용돼 왔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막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50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농지가 자연과 경관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고 국립공원의 경계선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렇다고 국립공원에 묶어놓고 무슨 혜택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산리 주민 20여 명은 서가 장목반을 만들어 국립공원 경계선에 있는 6만여 제곱미터의 묵은 농지를 과수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진입로 포장 공사를 허가하지 않아 계획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으로 보고 성주군까지 나섰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 이제 남의 사유지라든지 임야의 나무를 다 이제 그 훼손한 채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국립공원 취지랑 안 맞거든요. 주민들은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국립공원공단이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원시설 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지난해 가해산 국립공원 안에 생활관과 교육관 등을 갖춘 대규모 생태 탐방원을 준공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여기 탐방로 3m 있던 탐방로를 갖다가 5m 이상, 6m 이상 지금 해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내고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만 가해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땅은 약 1.7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10년 만인 올해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 전국의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할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시청과 29개 읍면동에서 수신자 부담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출입 명부 수기 작성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고 QR코드 인증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민들이 있어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입구에서 지정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발신자의 정보가 3초 만에 서버에 저장돼 신속하게 청사 출입이 가능하고 기록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경주시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 창구를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어제 4개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충효동 연합학생생활관을 찾아 경주시 주소 갖기 홍보와 함께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연합학생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은 연 20만 원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과 생활관 지원금 2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력선이 가설된 전봇대인 전주가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배전선 지중화율은 경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전주 433만여 개 가운데 대구, 경북은 15.8%인 69만여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이젠 고민 없이 도톰한 외투를 꺼내 입게 되는데요. 오늘 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많이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하니까 도톰한 외투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 포항에서는 19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